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네이처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 전 주식 투자는 기본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당연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기본입니다. 알아서들 해주실 거라 믿고 금일 레이처셀은 2.52% 하락한 27,05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불과 4거래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36,500원에서 고점 대비 지금 24%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 방향성, 이유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일단 다음 달, 빠르면 저는 다음 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식약처의 품목 허가, 이 불확실성이 좀 큰 상황이에요. 2023년 4월이었어요. 식약처는 이 조인트 스템 품목 허가 신청을 임상적 유의성 부족 이유로 반려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알바이오는 이 신청을 제기했고요. 근데 동년 6월에 식약처는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3월이었죠. 네이처셀은 조인트 스템의 품목 허가를 재신청했습니다.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고요. 심사 결과는 이르면 5월경 나올 전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 회사에 IR팀에 전화했을 때 상반기 내에 나온다. 그리고 이 신청을 한 후에 재신청을 한 후에 420일인가 안에 일단 결론을 내야 되잖아요. 그게 5월 말에서 6월 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5월경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조인트 스템의 국내 품목 허가 여부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3년간의 장기 추적 관찰 데이터가 추가돼서 치료 효과의 지속성과 보안성, 안전성을 보완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 다뤄드렸고요. 조인트 스템은 이제 미국의 FDA로부터 혁신 치료제 그리고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 RMAT죠. 네, 다 받았잖아요. BTD, RMAT 지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재적 효과와 안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식약처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을 경우 재신청 또는 반려될 가능성도 저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일단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FDA 평가가 국내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식약처의 이제 기존 입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나 보안 요구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투자자분들이 기존에 내렸던 이 결론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하고 바꾸는 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저는 식약처도 비슷할 것이다 라고 심리적으로 일단은 접근을 했습니다. FDA가 혁신적이다, 잠재적 혁신정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FDA 같은 경우는 패스트 트랙 혜택도 받을 수 있고 허가까지 걸리는 기간이 단축될 수는 있지만 그거랑 국내 허가랑은 별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대신 조인트 스템 미국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단은 좀 살펴볼게요. 조인트 스템은 FDA로부터 빠른 심사와 허가 지원을 일단 약속받았습니다. 치료 가능성과 안전성에서 잠재력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임상 이상 결과 1차 평가 지표 이 통증 감소 등에서 통계적 유의성도 입증했고요. FDA에선 일단 효과가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죠. 또 미국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수요가 큰 질병이기 때문에 신속 허가도 열려 있다. 다만 최종 허가를 위해서는 통상 임상 3상 데이터 요구가 필요하고요. 데이터가 요구되고요. FDA가 엄격하기 때문에 효능, 안전성 검증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 지표를 더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슷한 타켓 치료를 겨냥한 신약 후보군이 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쟁도 심화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미국 3상 돌입 전이라는 겁니다. 3상에서 효능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이제 되는데 3상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저는 2, 3년 정도도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실패할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퇴행성 관절 분야에서 여러 세포 치료제라든지 유전자 치료제 후보들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인드 스템이 이들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경쟁력이 있을지도 불투명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FDA가 관심은 갖고 있는 수준이에요. 근데 이 관심이 이미 허가해 줄 가능성이 높다. 거의 허가가 확정적이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르다는 거죠. 허가까지는 2, 3년 이상 더 걸릴 수 있다는 게 제 시각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주주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실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가속 승인과 조건부 허가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승인은 생명 위협 질병이나 치료법이 제한적인 중증 질환에 대해 완전한 임상 3상 데이터가 없어도 대체 지표로 효과가 입증되면 FDA가 빠르게 허가를 내주는 제도인데 가능성은 낮아요. 왜냐하면 조인트 스템에 적용될지에 대해 가능성은 있지만 낮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 되는 질병도 아니기 때문에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이제 조건부 허가는 좀 가능성을 그래도 좀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FDA가 추가 데이터 제출을 조건으로 일단 제품을 시장에 출시 허가해주는 제도인데 대신 시판 후에 추가 임상을 반드시 해야겠죠. RMAT 지정을 받은 치료제들이 원래 조건부 허가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FDA는 지금 당장 필요한 치료제라고 판단되면 조건부로 판매를 허가할 수 있고요. 이 조인트 스템은 퇴행성 관절염에서 특정 고위험군,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 등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서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제 주가 흐름이죠. 주주님들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 그냥 참고할 자료지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사실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주가 흐름이다. 제가 일전에 한번 틀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요 라인 때까지는 계속 제가 매도를 외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 FDA 회의 결과를 꼭 공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나오지 않을 걸로 믿고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내다봤지만 반대였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상한가 치고 그날에도 저는 갭 상승 나올 때 매도를 하라고 분명히 언급드렸습니다. 왜? 제가 본 지지 라인이 요 라인이었거든요. 22,000원 부근이었어요. 요 라인까지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 지금 현재 네이처셀 주주님들은 일단 신규 진입은 X입니다. 신규. 물론 뭐 주주님이 아닌데 제 영상을 보실 분들은 많지 않으시겠죠. 신규 진입은 일단 생각하지 마셔라. 그 이유는 제가 일단 뭐 바이오 섹터 쪽에 색안경을 끼고 있는 거 분명하고요. 굳이 네이처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고 리스크가 있는 종목들보다 시가총액이 가벼우면서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탄력적인 종목들이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네이처셀을 지금 가격대 잡기는 아니다. 그러면 현재는 보유자분 영역인데 보유자분은 저는 최근 직전 저점이었을 거예요. 25,150원이네요. 25,000원. 요 볼벤 하단. 요게 이탈되면 저는 손절 1차적으로 1순위는 손절 또는 RS 잡으신 분은 당연히 익절이 되겠죠. 매도를 하셔라, 정리를 하셔라. 1차적으로 25,000원 라인이 깨지면 25,000원 라인이 깨지면 그리고 만약에 손절은 죽어도 못하겠다. 위에서 잡았다. 아니면 예전부터 고점에 물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고 이 라인 지지받는 거 확인한 후에 물을 타시거나 아니면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 하면 바닥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간은 제가 당연히 앞으로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리면서 잡아드릴 거예요. 왜냐면 한 달 뒤 5월 뭐 중순이나 말 안에는 식약처에 대한 허가가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허가가 나올 때까지 요 라인을 지지하거나 버텨준다면 식약처 허가가 긍정적으로 품목 허가가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점프가 되겠죠. 직전 고점을 뚫고 한 4만 원 부근까지는 좀 점프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식약처 결과가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직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직전 저점 15,000원 부근 지지 테스트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냥 좋다. 뭐 모든 종목도 그렇지만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때는 그 호재가 부각되지만 주가가 떨어질 때는 악재가 더 부각이 되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라정찬 박사죠. 지금까지 제가 네이처셀이라는 회사를 2017년 처음부터 추적 관찰을 했었고요. 저도 매매를 했었습니다. 4,000원대 초반대 매매를 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가를 올리고 어떻게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 라정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신뢰를 못해요. 얼마 전에 무죄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이게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받은 거지 혐의가 없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믿을 만한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은 분들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